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2급 22년 1월 A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포토샵 화면에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눌러도 되고요. 파일 메뉴 눌러서 뉴 하셔도 되죠. 단축키는 컨트롤 N. 포토샵 단축키는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맨 먼저 하실 일은 단위가 픽셀이 맞는지 보셔야 하고요. 아트보드는 선택 해제. 포토샵 시험 보실 때는 필요가 없어서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있어도 감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졸루션은 72픽셀/인치,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무난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400에 500 크기를 맞추는 거죠. 위스에다가 400 입력, 화이트에다가 500 입력하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패널의 위치가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패널 자체가 이렇게 없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 오른쪽 위쪽에 보면 네모 모양 보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클릭해서 에센셜스 선택되어 있는지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스 클릭해주면 GTQ 시험 보기 알맞은 패널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는 도구 모음을 두 줄로 보고 싶어서 위쪽에 보이는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서 두 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1.jpg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O 누르셔도 되고요. 소스 파일은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2급-1.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그림이, 모든 픽셀이 필요하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 All 누르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점선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보고 모두 선택됐다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걸 복사해야 하잖아요. 에디터 메뉴 누르시고 카피 누르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C.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하지 않은 캔버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부분 선택하고 나서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에디터 메뉴에서 페이스트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죠? 단축키는 이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수록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댓글에도 수록해 놓겠습니다. 주어진 소스 파일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크기를 수정해야겠죠? 단축키 컨트롤 T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 누른 겁니다. 메뉴로는 에디터 메뉴에 보시면은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는 컨트롤 T. 이제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절점이 생겼잖아요. 포토샵 화면이 이렇게 넓다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좀 더 알맞게 드래그가 잘 됩니다. 크기를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복제 및 변형 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저 부분 잘 선택하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화면을 약간 확대하겠습니다. Alt키,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서 화면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빠른 선택 도구로 해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인데요.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툴이 선택되어 있다면 마우스 길게 눌러서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 길게 누르기가 불편하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저는 위쪽에 옵션 바에 보니까 이렇게 빼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있는 New Selection 선택해도 되고 두 번째 Add to Selection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를 할 건데요. 제 마우스 모양 보면 너무 크기가 크죠? 해서 마우스 모양, 마우스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왼쪽 대괄호 또는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왼쪽 대괄호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죠. 이 상태에서 조금 작게 줄여 가지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할 때 보면은 불필요한 지역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게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더하기인 상태잖아요. 마우스 모양 보면 이때 Alt키 누른 상태를 보면 마우스 모양의 빼기 모양으로 보이죠? 이때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또는 위쪽에 Alt키 누르기가 불편하다면 위쪽에 옵션바 중에서 선택하는 세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빼기 표시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빼기 표시로 보입니다. 이때 필요 없는 지역을 이렇게 마우스를 너무 초록에 가까이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초록은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클릭하시면 그 부분이 영역이 선택이 해제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위쪽으로 복사하면 되잖아요. 레이어가 하나 있어주면 좋죠. 위쪽에서 모양도 바꿔야 되니까. 레이어 복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J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복사가 되었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복사가 되어서 이제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위치도 옮기고 그 다음에 방향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T 자유 변형하는 게 좋죠. 자유 변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터 메뉴에 프리 트랜스폼 누른 것과 같습니다. 위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드래그, 그 다음 방향 보니까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해서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마우스 옮겨보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쉐이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 장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필요한 툴은 커스텀 쉐이프 툴이죠. 왼쪽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 길게 누르시면은 일립스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툴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수 있죠. 길게 눌러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쪽 옵션 바에서 왼쪽에서는 반드시 쉐이프를 선택하셔야 레이어가 구분된 상태로 모양이 그려져서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고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은 지금 어떤 색이든 별 상관없고요. 스트로크는 지금 보다시피 빨간 빛금 이렇게 노컬러여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쉐이프 바로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거시 쉐이프 앤 모어를 선택하고요. 앞쪽에 있는 여기 꺽쇠 모양을 클릭을 해야 펼쳐져서 보이겠죠? 더 아래쪽에 보면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를 클릭, 그리고 저렇게 생긴 모양은 네이처를 선택을 해보면 없고 오너먼트스를 선택해보면 그 안에 있네요. 오너먼트스 그룹 안에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출력 형태 봐서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쉐이프로 그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절 박스가 보입니다. 다른 레이어 선택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박스가 있기 때문에 회전하거나 크기 조절하는 일은 하실 수 있으세요. 위치 옮기는 거는 하실 수 없으세요. 위치를 옮기려고 드래그하면 또다시 꽃이 그려지잖아요. 이유는 이렇게 도구가 선택되어 있고 어떤 모양이 선택되어 있으니 계속 그려지는 거죠. 이동을 하실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인 상태에서 하시면 되세요.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적용하기 위해서 쉐이프로 그린 것은 레이어의 작은 그림을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 작은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정하시면 됩니다. FFCC00 입력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여백, 이런 빈 여백, 이런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 맨 마지막에 있는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모습 보면은 약간의 사선이 느껴지죠? 저는 지금 90도라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라디언트 드랍 섀도우인데요. 그래서 드랍 섀도우에서는 앵글을 120도로 지정하는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좌우 대칭 회전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자유 변형을 눌렀고요.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전털 누릅니다.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 되었고요. 컨트롤 T가 지금 현재 눌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좀 더 끌어다가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똑같이 생긴 모양이 보이죠? 저거는 현재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색상만 바꾸면 편리하겠죠. 해서 현재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J 누르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죠.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러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기고요. 그 다음 얘는 다시 좌우 대칭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누릅니다. 크기는 조금 더 작아져야 돼서 크기 줄여주고 배치합니다. 엔터 하시고요. 색상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99FF66 입력. 먼저 저장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르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저장하실 때 위치는 GTQ 폴더에 저장하셔야 합니다. 폴더 이름이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보여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하시면 되세요. 수험번호 저는 지금 없기 때문에 1월달 A형 푸니까 1A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임시 수험번호라고 볼 수 있겠죠?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고 또 빼기 표시하고 현재 문제 1번 푸니까요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물결 모양의 쉐이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현재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서 위쪽에서 오른쪽에 목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렇게 물결 모양은 정말 네이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서 물결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해서 그려주고요. 지시사항을 봐야 되겠죠? 색상 주어져 있네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00990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베블 앤 엠보스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베블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적용된 모습이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한지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랑 비슷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문자효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가로로 써져 있죠. 저는 지금 보니까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타입 툴을 길게 눌러서 홀리젠털 타입 툴로 선택하겠습니다. 위쪽에 작업 공간을 클릭해서 타이핑 칩니다. 입력하던 것을 마무리하려면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 입력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대로 글꼴 수정해 보겠습니다. 글꼴 수정하실 때에는 현재 타입 툴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위에 옵션 바에서 지정할 수 있죠. 에이리얼 아니고 타입 뉴 로먼 찾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마우스 휠 굴려서 쭉 내려가면 T로 시작하니까 많이 내려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귤러인데 저는 볼드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레귤러 선택할게요. 60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6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여백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주어진 색상 있습니다. 색상 바꾸실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이 나타나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타 표식을 더블 클릭 00F4개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타 더블 클릭 FF33 FF 입력하고 엔터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방향 잘 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90도로 적용하시면 알맞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에서부터 위쪽으로 핑크색으로 올라가는 거. 또 하나 있죠? 스트로크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이라는 부분을 클릭할 건데요. 체크만 넣으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줘야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사이즈는 3, 색상은 3, 6개네요. 아래쪽에 컬러 부분을 클릭하고 3, 6개 입력 하고 엔터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GTQ 시험 보실 때는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하셔야 글씨의 바깥으로 적용되어서 출력 형태랑 알맞습니다. OK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조금 더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합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현재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를 모두 다 컨트롤 S에서 모두 다 저장한 거고요. 이제 JPG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JPG 같은 경우는 큰 그림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내 눈에 큰 그림이 보일 때 이때 JPG로 저장하는 겁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Save As 클릭합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GTQ라고 보이는 거 아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클릭해서 JPG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JPG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JPG 옵션에서는 퀄리티가 8에서부터 12 정도 사이이면 무난하니 그대로 OK 하겠습니다. PSD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PSD는 40에 50 픽셀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먼저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 앞쪽에 연결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뒤쪽에 있는 0 하나를 지우면 40에 50으로 잘 바뀝니다. 단위가 픽셀인지 반드시 보셔야 하고요. 레졸루션 72픽셀/인치 맞는 거 아시고 OK 버튼 누릅니다. 그림이 아주 작아졌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작아진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PSD로 저장하면 됩니다. 현재 PSD 파일이니까요. 파일 메뉴 눌러서 Save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포토샵 화면에서 Create New 버튼 눌러도 되고 파일 메뉴에 New 눌러도 됩니다. Create New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New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2번 문제에 대한 캔버스 규격은 1번 문제랑 같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1번 문제를 푼 적이 있으니까 리젠트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0에 500 픽셀 맞는지 봐야 하고 아트보드 없고 72 픽셀/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라는 거 알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2번 문제에서는 먼저 소스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한 다음에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해야 하고요. 2급-2.jpg를 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경 이미지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에서는 액자 제작을 먼저 하시면 편리합니다. 모두 다 선택해야겠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누릅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이미지가 크고 배치를 알맞게 해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알맞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거의 캔버스 크기대로 줄이니까 알맞습니다. 엔터 하고요. 현재 이 이미지는 2급-2.jpg죠.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2라고 바꿔 놓겠습니다. GTQ 시험 2급 시험 보실 때에는 레이어 이름을 변경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원본 이미지로 사용할 거고요. 겉에 액자 부분은 필터를 적용해야 될 이미지가 또 하나 필요하죠.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J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카피된 레이어는 액자를 만들 것이므로 액자라고 입력해 놓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필터 스테인 글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액자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스테인레스 글래스가 여기 텍스처에 보면은 이 부분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는데요. 혹시라도 이거는 이 필터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경색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이 푸른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잘 봐야 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니까 흰색으로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잘못 들어온 거니까 캔슬. 전경색을 흰색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쪽에 화살표 모양을 한번 누르면 아래쪽에 있던 배경색이 위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전경색 흰색인 상태에서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해서 다시 한번 스테인 글래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이미지에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안쪽을 필터된 만큼 이만큼 버려야 합니다.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만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어 보니까 50지점, 그 다음 이 위쪽에서도 이렇게 그어 보니까 대략 50지점이고 350지점이고 450지점이고 이 정도인 것을 이제 파악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갖고 가서 이렇게 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이 눈금자가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안 보인다. 그러면 뷰 메뉴 눌러서 룰러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안내선을 긋는 방법은 눈금자를 선택한 채 작업 영역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클릭한 채 드래그 할 때 50지점 정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놓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350지점에 놓치려고 했는데 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옆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툴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무브 툴, 이동하는 도구입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안내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350지점까지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위쪽 눈금자에서도 아래쪽으로 50지점에 갖다 놓고 또 클릭해서 450지점에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안내선이 잘 그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사각형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알맞은 툴은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있는 마키 툴입니다. 길게 눌렀을 때 저는 지금 동그라미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길게 눌러서 렉탱글 마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할 건데 그 전에 옵션 바를 보셔야 됩니다. 패더라는 부분이 수치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0이 아니고 다른 수치가 있으면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되는 효과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명하게 할 거기 때문에 패드는 0으로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빼기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맨 처음에 있는 걸로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은 여기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교차 끝나는 지점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를 보면 모퉁이가 이렇게 둥근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둥근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을 수정하는 거예요. 해서 셀렉트 메뉴 선택하고 모디파이가 수정하는 거죠. 두 번째 있는 스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글판에서는 매끄럽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둥글기는 레디우스를 10픽셀 정도 적용하시면 되세요. OK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모퉁이가 둥글게 바뀐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원본 그림이 보여서 깔끔한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안쪽 테두리 5픽셀 이런 것들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고 위쪽은 안쪽 테두리를 적용하라는 것이니까 레이어 스타일에서 하실 일이 아닌 거죠. 어디서 하냐 하면은 에디터 메뉴에서 스트로크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위스는 5픽셀이고요. 색상은 339933 입력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녹색이 적용된 모습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때는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을 필요도 없고 안내선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 영역 해제하는 방법은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D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안내선을 없애보겠습니다. 뷰 메뉴 누르시고 쇼에서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숨겨지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안내선이 다시 필요하다 하면 뷰 메뉴에서 쇼를 눌러서 가이드를 다시 선택하면 아까 그렸던 그 안내선이 그대로 잘 보입니다. 단축키도 알고 계시면 편리하죠. 컨트롤 누른 채 세미콜론 누르면 됩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컴퓨터가 오류 나서 꺼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주 저장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현재 저는 이미지 폴더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GTQ 폴더를 선택해야 하고 아래쪽에 파일 형식은 지금 현재 PSD로 저장해야겠죠? 문제를 덜 푼 상태이니까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된 상태로 포토샵을 계속 수정해 가려면 PSD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로 하시면 되죠. 현재 2번 문제라서 2라고 수정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를게요. 그럼 액자를 만들었고 여기 첫 번째부터 지정해 보겠습니다. 색 보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예제 파일이 필요합니다. 2.jpg는 필요 없어서 이제 닫았고요. 컨트롤 O 눌러서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 그리고 필요한 소스는 3이랑 4랑 이렇게 두 개 다 선택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3.jpg 선택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향수병 모양만 선택해야 하죠. 화면 약간 확대했고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렸습니다. 이거는 퀵 셀렉션 도구 길게 눌러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렉탱글로 위쪽 옵션 바에서는 바꾼 다음에 드래그를 해볼게요. 잘 되는지. 네, 어느 정도는 되었는데 아래쪽에 저작권 관련 문구 때문에 너무 잘 안 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라sso 툴 선택하셔가지고 영역을 더 추가해 주어야겠습니다. 라sso 툴 선택한 상태에서 영역을 추가할 것이므로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더 선택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되도록 하고요. 저작권 관련 문구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섬세하게는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해제했고요. 복사해 보겠습니다. Ctrl C. 그 다음 정답 파일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그리고 Ctrl T 자유 변형 눌러서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배치한 다음 엔터 하겠습니다. 색상 보정하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 선택해 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은 좀 거칠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라sso 도구를 선택을 해서 영역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색상 보정할 때는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가 필요하죠.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U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로는 이미지 메뉴에서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면 되고요. 녹색 계열로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대화 상자에서는 컬러라이즈 선택하시면 색상화하기 편리하고요. 녹색 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세츄레이션 부분에서 값을 올려 보겠습니다. 너무 밝다 생각되시면 아래쪽에 라이트니스에 대한 값을 약간 다운 시켜주면 출력 형태랑 좀 더 흡사하게 바뀝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선택 영역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알파벳 D 눌렀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맨 아래쪽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그림자는 약간 사선으로 보이니까 120, 앵글은 120으로 지정하고 OK 버튼 눌렀습니다. 조금 전에 액자 만들었을 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지 않았었네요.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선택하고 앵글은 120도로 지정하면 알맞겠습니다. 4.jpg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만 필요하네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올가미로 라쏘로 바꾼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배경색하고 흡사해서 잘 될까 했는데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라쏘 도구를 길게 누르면 폴리건을 라쏘 툴이 있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인데요. 이 부분 이용해서 좀 더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각형 형태로 선택이 되는 거라서 각이 진 형태로, 그래서 라운드 된 부분은 그냥 촘촘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보니까 여기가 뉴 셀렉션이 선택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클릭하면 다 해제가 됩니다. 되돌릴게요. 컨트롤 Z. 그래서 영역을 추가할 것이니까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을 반드시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해야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는 길쭉하게 뻗어가니까 이렇게, 라운드 된 부분은 그냥 촘촘하게 클릭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은 여기까지만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지금 선택한 부분이 전부 영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도 보이죠? 이 부분. 여기는 라쏘 도구로 빼볼게요. 라쏘 도구 선택하고 영역을 뺄 것이니까 위쪽에 옵션에서는 세 번째 있는 서브 트랙 프롬 셀렉션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클릭했고,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빼면 됩니다. 네, 이쪽 부분도 조금 더 이쁘게 빼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더하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추가를 하면 되겠고요. 빼야 될 부분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도 영역이 빠지겠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누르고요. 크기 조금 축소하고 방향 바꿔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그 다음 크기랑 위치랑 좀 더 알맞게 잘 배치하시고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쪽에서 적용한 레이어 스타일하고 다 똑같죠. 해서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현재 4.jpg니까 4라고 레이어 이름 바꿔 놓을게요. 아래쪽에 3에 대해 가지고 3에 대해서 드랍 섀도우 지정한 거 4 이미지에도 적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FX 버튼 있죠. 이 버튼을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싶죠? 해서 이 FX 버튼을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복사하실 수 있으세요. 문자 효과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작업 공간에 클릭하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어 빈 곳 한번 클릭해서 입력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시사항은 바탕 40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 옵션 바에서 바탕은 글씨가 이렇게 생겼죠. BATANG 40포인트는 위쪽에서 4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고,
색상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위쪽 옵션 바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색상 적용하는 것이니까 클릭. 색상은 993399 입력하고 엔터.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를 클릭. 사이즈는 2. 아래쪽에 컬러 이 부분을 클릭해서 F4개 CC 입력하고 엔터. 엔터 해서 대화 상자 닫혔고요. 글자 보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왜곡이 되었죠. 현재 타입 도구이고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T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웹 텍스트 하는 거죠. 클릭해서 스타일 클릭해서 벌지 선택하시면 알맞겠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지금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타입 도구고 위쪽에 보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위치가 안 맞잖아요. 컨트롤 T 눌러서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었으니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PSD 파일 그대로 한번 저장할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이제 JPG 저장할 건데요. 400에 500 크기 원본 크기 그대로죠. 내 눈에 이렇게 큰 그림일 때 그때 저장하시는 거예요. JPG는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누릅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GTQ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파일 형식 아래쪽에 클릭해서 JPG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옵션은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PSD로 저장할 거니까 이미지 크기부터 줄여야 하죠.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40에 50이 될 수 있도록 0을 하나 떼주면 40에 50으로 바뀌었고 단위 픽셀 72픽셀 per 인치인 거 알고 OK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내 눈에 작은 그림으로 보일 때 이때 PSD 파일 저장하는 거죠. 현재 계속 PSD 파일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파일 메뉴 눌러서 세이브만 누릅니다. 그러면 작은 그림으로 업데이트 돼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새 도큐멘트 나타내기 위해서 컨트롤 N 단위가 픽셀 맞는지 보셔야 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클릭해서 픽셀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아트보드는 선택 해제했고 레졸루션은 72픽셀 per 인치라는 거,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여야 무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에 400 크기로 맞춰야 되겠죠. 위스를 600 입력하고 아래쪽에 400 입력,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죠. 배경은 이렇게 색상 지정하는 건데요. 배경색 지정하는 방법은 정경색을 바꿔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 해볼게요. 맨 앞쪽에 보이는 이 색상이 foreground 정경색입니다. 클릭하시고 주어진 색상은 009999 입력하고 엔터 하니까 이렇게 청록색 계열입니다. 정경색을 채색하는 방법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앞에 있는 색 정경색 Alt 키 누른 채 델리트 해서 이렇게 값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Alt 델리트 이런 거 누르는 게 불편하다면 색상 적용하는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 누르시고 Fill 누르면 이게 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컬러라는 부분을 세 번째 보이는 컬러를 클릭,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지정된 색 있죠? 009999 입력하고 OK 하시면 또 OK 하시면 이렇게 색이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O 눌렀습니다. 메뉴로는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른 것과 같죠?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5.jpg에서부터 8.jpg까지가 이번 문제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5.jpg를 선택해보면 모든 그림이 필요하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눌렀고요. 점선이 깜빡거리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 안 한 파일 있죠? 이 부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러서 출력 형태 봐서 크기를 적당하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부분은 어차피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왼쪽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5.jpg 였고요. 필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5.jpg 이미지 선택된 상태이고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하고 텍스처화 필터는 여기 텍스처 그룹 안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클릭하고 OK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서 세 번째 아이콘 네모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클릭하시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레이어 마스크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미지를 하얀색이라서 가리지 못하고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안 보여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보여야 되겠죠? 해서 안 보여야 될 부분은 검정으로 칠해 주시면 되고요. 경계선이 이렇게 흐릿한 부분은 회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툴은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면 되고,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때는 위쪽에 옵션 바에서 꺽쇠 모양 눌러서 기본 사항 영문판에서는 베이직으로 보일 겁니다. 앞쪽에 꺽쇠 모양 선택해서 세 번째 있는 검정 흰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 옵션 바에서는 리니어가 선택되어 있는 게 좋고요. 알맞고요. 모드는 노멀이고 오파시티는 100%인 상태에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안 보여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보여야 되죠. 안 보여야 될 부분은 검정을 칠해 줄 겁니다. 잘 보여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잘 보여야 하죠. 이 부분은 흰색을 칠할 거고요. 경계선이 흐릿한 부분, 이 부분은 회색을 칠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은 저는 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드래그를 대략 한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jpg를 선택해 보니 이렇게 이 안쪽 영역만 필요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했고요. 위쪽에서는 렉탱글을 먼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역을 드래그 했더니 정말 깔끔하게 잘 선택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필요한 부분은 퀵 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CC 버전 중에서도 어떤 CC 좀 하위 버전인 거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퀵 셀렉션 툴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을 안 했네요. 붙여넣기 하고 저장할게요.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릅니다. 저장하는 폴더는 GTQ여야 합니다. GTQ. 그리고 파일 이름은 지금 현재 3번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를 입력하는데 3이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작업 도중에 저장할 때는 PSD로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포토샵 기본적인 파일입니다. 크기가 너무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했고요. 크기 좀 더 크기 줄이고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알맞게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6.jpg였고 6.jpg는 베블앤 엠보스 적용해야 하죠. 이렇게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베블앤 엠보스를 선택해 봐서 출력 형태랑 흡사한지 보면 되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 OK 하겠습니다. 7.jpg 보겠습니다. 7.jpg에서는 또 여기 앞쪽에 있는 벽만 필요합니다. 이거는
퀵 셀렉션 도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하면 네, 당연히 이렇게 잘 되겠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되겠지만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근데 배경색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해서 퀵 셀렉션 도구로 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바깥으로 빠져나갔는데요. 다시 선택 영역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빼기 표시 눌러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Z 눌러서 되돌린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숟가락 같은 이 부분은 이만큼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퀵 셀렉션 도구로 하니까 너무너무 잘 안 돼서 직선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올가미 도구 중에서 폴리건을 라쏘 툴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추가할 것이므로 위쪽에 옵션 바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클릭해 가지고 선택해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좀 더 깨끗하게 해볼게요.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런 데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가지고 둥근 부분이다 보니까 촘촘하게 클릭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영역 빠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조금은 울퉁불퉁한데요. 여기도 좀 더 선택을 깔끔하게 해볼게요.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드래그를 해서 필요한 영역을 더 추가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잘 안 됐는데요. 폴리건을 라쏘 툴로 바꿔서 영역 빼야 될 부분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영역 빼버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처음 시작한 부분을 클릭하는 게 좋은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선택하기 힘들면 그냥 엔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누르고요.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 알맞게 크기 조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더 위치 잘 맞추고 엔터합니다. 7.jpg였고 드랍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선택, 각도는 120도가 알맞겠습니다. 기출문제 여기 정답할 그 출력 형태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약간 사선으로 느껴지니까 120도 적용한 겁니다. 8.jpg 보겠습니다. 벽만 필요합니다. 선택해 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선택이 되었습니다. 복사를 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T 눌러서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합니다. 8.jpg였고 지시사항은 드랍 섀도우니까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선택, 아까 120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그 외 출력 형태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문자에 관련된 지시사항이니까 지금 이렇게 쉐이프를 그려야겠습니다. 틈 쉐이프 툴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야 되고 위쪽에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필은 아무 색이거나 상관없이 이따가 바꾸면 되고요. 스트로크는 반드시 빨간 빛금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면 클릭해서 노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쉐이프 옆에 있는 꺽쇠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렇게 생긴 모양은 어디 있을까요? 오너먼트스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파리 달린 거 더블 클릭하시고 출력 형태처럼 드래그. 지시사항은 이 부분 보고 하시면 되세요. 색상 지정되어 있네요. 바꾸려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
쉐이프로 그린 것은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009999 입력하고 엔터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죠. 여기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이너 섀도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적당한데요. 저는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해가지고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를 해주고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손 모양 해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도구 맞고 위쪽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 손 모양은 오브젝트 그룹에 보면 있으니 더블 클릭. 출력 형태처럼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지시사항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네요. 그러면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지금 현재 이거 손 모양에 대한 색상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씌워주면 현재 색 상관없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합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생긴 색상을 클릭을 해줘서 컬러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6개는 흰색,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정색은 그냥 여기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아래쪽으로 6개가 자동으로 잘 잡힙니다. 그리고 OK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F33 FF 입력을 누가 했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OK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OK.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방향 맞는지 보는데요. 네, 방향 아래쪽이 검정, 그 다음에 위쪽이 컬러가 맞게 잘 지정이 되었죠. 네, 그리고 위치가 지금 보니까 검정이 좀 많이 보여야 되는데 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컬러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어떤 한 표식을 클릭하면 가운데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여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한 기본적인 게 50, 로케이션 위치가 50 맨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50으로 지정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른 작업하느라고 이거 위치를 옮겼었네요. 그냥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옮기고 OK 버튼 누르고, 그리고 됐죠? 된 게 아니라 아우트그로 지정해 볼게요. 아우트그로는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클릭해 보니까 뭐 바깥으로 번쩍하는 효과가 잘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흰색으로 느껴진다 하시면 이 부분에서 흰색을 누르면 되는데요. 흰색이나 뭐 이 색이나 좀 비슷비슷하네요. 네, OK 버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레이어가 하나 똑같은 게 있어주면 아주 좋죠.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J 누릅니다. 같은 장소에 복사가 됐겠죠.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살짝 옮겨주고 크기는 조금 줄여주고, 컨트롤 T 한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색상이 조금 내가 원하는 색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풀리 홀리젠털 해야 되죠.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풀리 홀리젠털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엄지가 나타나게 해주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엔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색상 분포가 잘 지정된 모습이 잘 보입니다. 글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 자, 타입 도구 선택할게요. 그리고 가로로 쓸 거니까 아래쪽에 작업 공간에다가 클릭하시고 타이핑 쳐줍니다. 레이어 빈 곳 한번 클릭해가지고 입력하던 거 마무리했고, 지시사항은 여기 이 부분 보고 할 건데 바탕 40포인트 하려고 위쪽에 보니까 바탕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40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이 부분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가지고 66, 33, 66 엔터 했더니 이렇게 자주색인 거였어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만들기 체험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블록을 지정을 하고 위쪽에서는 40포인트가 아니라 30 엔터, 색상 적용하는 부분은 클릭을 해서 CC 3, 4개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약간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선택, 스트로크 선택, 2픽셀, 색상은 아래쪽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FF, CC, FF 입력하고 엔터, 엔터. 컨트롤 T 해가지고 위치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 해볼게요. 이 부분 타입 도구인 상태인 거고 작업 공간을 클릭, 내용 입력합니다. 레이어 빈 곳을 한번 클릭해주고 글씨 쓰는 거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레이어 패널을 좀 길게 보고 싶은데 너무 밑으로 막 내려가 있고 이러네요.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패널, 프로퍼티스 패널에 대한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숨겨져요. 해서 레이어 패널이 길쭉하게 잘 보입니다. 저는 사실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이거 시청하는 분들 보시라고 펼쳐 놓은 거죠. 컬러도 더블 클릭해서 지금 현재 레이어는 이렇다는 거. 에이리얼 선택하기 위해서 위쪽에 옵션에서 에이리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별표 즐겨찾기를 해놔서 바로 선택하기 편한데요.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죠?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가다 보면은 영문 글꼴 나오는 구분선 보여요. 이 아래쪽에 보면 에이리얼을 쓰니까 클릭하시면 되고요. 볼드 선택해 볼게요. 레귤러 말고 볼드. 4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 40 입력하고 엔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겁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가운데 정렬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일단은 레프트로 해놓고 이따가 위치 좀 더 잘 알맞게 맞춰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 색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33990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F6개인데 흰색인 거죠. 왼쪽 위쪽으로 쭈르륵 드래그 하면 이렇게 6개 잘 잡혀서 오케이. 그 다음 또 오케이. 그라디언트 방향 만나 봤더니 그라디언트 방향은 이거를 이만한 네모로 보시고요. 여기 녹색 부분이 이쪽, 흰색 부분이 이쪽인 거잖아요. 그래서 녹색 부분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이 부분이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 바늘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했고 스트로크 선택하고 사이즈는 3, 아래쪽에 컬러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00, 66, 66 입력하고 엔터, 엔터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휘었지요. 그래서 현재 타입 도구인 상태고요. 위쪽에 보면은 타입 도구 아니라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타입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 뭐가 보이냐면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웹 텍스트 클릭하겠습니다. 저 정도의 휘는 것은 스타일에서 아크 누르시면 되는데요. 얘가 위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면 밴딩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으로 선택을 해주면 잘 되었습니다. 이만큼 휘는 거 맞나? 약간 덜 휘게 하고 싶으면 밴드를 약간 더 조정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0 정도 조정했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위쪽으로 조금 더 배치하고 OK 누르겠습니다.
글씨에 그라디언트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출력 형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렇게 보이고 저는 하얗게 보이네요. 녹색이랑 흰색 적용했으니 당연히 하얗게 보이는 거 맞는데 출력 형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도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볼 거는 Align with Layer라는 거예요. 레이어의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레이어의 고정을 해 놓으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그 위치를 고정하는 겁니다. OK 버튼 잠깐 누르고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브 도구 선택해서 제가 이 글씨 쓴 거를 이쪽에 위치해도 이쪽에 위치해도 계속해서 그라디언트가 고정이 되어 있죠. Align with Layer, 레이어에 그라디언트가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레이어 스타일 다시 한 번만 나타나게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해서 Align with Layer를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해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누를게요. 자, 우리가 녹색에서부터 흰색으로 그라디언트 적용했잖아요. 이 글씨에. 그러면 그 그라디언트는 여기 레이어 전체적으로 녹색에서부터 흰색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 무브 도구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왼쪽에다가 글씨를 배치할 때는 계속 녹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갖고 가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Align with Layer였어요. 레이어에 정렬하는 것을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를 했더니 고정되지 않고 그냥 위치로 끌고 가면 계속해서 그 색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죠, 제가.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출력 형태랑 흡사해졌죠. 이쪽 부분은 한 절반 정도 생각해서 로케이션이 50%랍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 50%는 녹색이고 50%는 흰색이고 거기서 섞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TQ 포토샵 2급 시험에서 Align with Layer 옵션을 체크하거나 푸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현재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Ctrl S 눌러서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돼서 저장한 거죠. 이제 JPG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JPG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이 보이고 있을 때 파일 메뉴 누르고 Save as 클릭, 저장하는 위치는 GTQ여야 하고요.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JPG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현재 3번 문제인 거고 저장 버튼 누릅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PSD로 저장해 볼게요. 그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줄여야 하잖아요.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그 다음에 숫자를 0을 하나 딱 지워주면 60에 40으로 바뀌겠죠. 앞쪽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단위가 픽셀 72픽셀/인치 맞는지 아시고 OK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그림이 작아진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저장을 해야겠죠.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르면 현재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업데이트 돼서 작은 그림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4번 문제 풀기 위해서 Create New 버튼 누릅니다.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위는 픽셀 맞는지 보셔야 하고 아트보드 선택 해제되어 있고요. 레졸루션은 72픽셀/인치,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는 600에 400이니까 이렇게 600에 400 크기 입력하시면 되죠. 숫자를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요. 9, 10, 11, 12, 13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Ctrl O 눌러서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 그 상태에서
9.jpg에서 11.jpg까지 3개 정도만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너무 많은 파일을 열어놓으면 포토샵 프로그램이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는 열어놓지 않도록 합니다. 9.jpg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니까 모든 그림 필요하겠죠.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했고요.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하지 않은 파일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를 안 했나봐요.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언타이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누르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눌렀고요. 크기를 조금 줄이고 출력 형태처럼 알맞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고요. 캔버스 크기 그냥 적당하게 맞췄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하고 포스트 엣지 필터가 어디 있을까 찾기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목록 버튼 있잖아요. 여기에서 클릭해 가지고 P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엣지를 이 부분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랑 비슷하니까 OK 버튼 누를게요. 현재 이 그림은 9.jpg라서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2급 시험 볼 때는 레이어 이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jpg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선택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해보겠습니다. 쭉 드래그. 잘 선택은 되었는데 안 된 부분이 보이네요. 퀵 셀렉션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우스 크기 좀 줄여야겠어요. 왼쪽 대괄호 눌러서 조금 줄이고 화면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위로 굴려서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도 되는데 드래그 하다가 이쪽에 이제 좀 망쳐졌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네, 여기도 영역이 빠져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 안쪽을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빼겠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라서 도구를 좀 선택해야겠습니다. 라서 도구로 여기 영역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쪽에 옵션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서브트랙 from 셀렉션 도구를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 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뺐고 그 다음에 더 빼야 될 부분을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은 여기는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영역이 추가가 되겠죠. 네, 이쪽 줄기도 필요하죠. 출력 형태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부분을 하지 않도록. 자, 이 정도로, 아이고, 여기도 더 할게요. 퀵 셀렉션 도구로 바꿔서 이 부분은 배경색하고 좀 색상이 다르니까요.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복사 컨트롤 C 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T 해서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리젠털 해서 가로로 뒤집었고요. 위치 배치하고 이 정도 큰가? 아니죠. 크기를 좀 더 줄이고 잘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10.jpg였고 10.jpg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 이런 것들 적용해야 되겠죠.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아웃그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도 선택하고 뭐 수치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웃그로는 이렇게 수치 적용해 보았고요. 이거 너무 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6 정도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는 이 정도의 수치를 적용했는데 적당한 것 같아요.
OK 버튼 누를게요.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S, 그 다음 저장하는 위치는 GTQ여야 하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현재 문제는 4번이니까 4라고 입력하고 엔터 할게요. 처음에는 PSD로 저장하는 거겠죠? 작업 도중에는 11.jpg 해보겠습니다. 벽만 필요하니까요.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드래그 했더니 어느 정도는 잘 선택이 되었고, 더 필요한 부분은 퀵 셀렉션 도구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퀵 셀렉션 도구가 안 될 것 같아요. 라쏘 도구를 길게 눌러서 폴리건을 라쏘 툴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 이거 저작권 문구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빼볼게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서브트랙 from selection 이라고 세 번째 아이콘 선택하고, 빼야 될 부분을 클릭해서 엔터 해서 이 부분 제거했고요. 또 여기 왼쪽도 빼야 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죠. 아니,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하는 거죠. 엔터. 그 다음 이 부분도 좀 더 빼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 정도로 선택해 볼게요. 복사하고, 선택은 다 했고, 복사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고, 크기를 줄이고요. 알맞게 배치도 해주고, 엔터 합니다. 11.jpg였고, 아우터그로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여백을 더블 클릭, 아우터그로를 선택해서 비슷하니까 OK. 그 다음 소스 파일도 열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닫았고, 컨트롤 O 눌러서 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O를 누르면 이렇게 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나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12, 13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둘 다 선택하고 열기 할게요. 12.jpg 선택을 해봐서 여기 모양 안에 배치를 하는군요.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컨트롤 V, 컨트롤 T, 자유 변형 컨트롤 T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향수병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필터부터 적용하고 해볼게요. 너무 작은 그림에서 필터 적용하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그림일 때 12.jpg죠, 현재. 그래서 필터 눌러서 필터 갤러리 클릭하고, 텍스처화는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처화 선택하고 OK. 그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고 크기를 줄입니다.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일단은 놔두고 그 다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3.jpg 선택해서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색상들이 필요하네요. 네, 이거 색상 선택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하고 위쪽에 옵션에서는 라쏘를 선택해 볼게요. 필요한 영역을 드래그를 하고 선택이 되었잖아요.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정답 파일에다가 붙여넣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줄이고 위치로 배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해서 방향도 바꾸고요. 조금 더 회전해야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마우스 갖다 대서 이렇게 둥근 마우스 모양이 되면 살짝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좀 더 잘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거는 13.jpg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여백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파시티 적용하는 것은 GTQ 시험 2급 시험에서는 주로 오파시티를 전부 레이어 패널에서 하시면 돼요. 100%가 아니라 70 입력하고 엔터. 왜냐하면 레이어 패널에서 하셔야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출력 형태와 똑같은 느낌으로 만들기가 편리합니다. 모양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꽃 모양.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해야 되겠죠? 위쪽 옵션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쉐이프여야 하고요. 왼쪽에서. 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스트로크는 빨간 빛금, 노컬러여야 하고 오른쪽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저렇게 생긴 꽃 모양은 피처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조건, 색상 바꾸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서 레이어에서 이렇게 작은 그림 있죠? 이거 썸네일 더블 클릭해가지고 99cc66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여백을 더블 클릭. 이너 그로를 선택. 이너 그로를 선택을 했는데 얘는 그렇게 막 번쩍번쩍 안 하는데 저는 너무 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조금 줄여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이즈가 15로 돼 있는데 얘를 좀 낮춰 볼까요? 네, 이 정도 낮췄어요. 사이즈를 3 정도 넣고 뭐 느낌은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흰색의 이런 옵션들로 만들어 줬습니다. 사이즈는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시사항이 네, 오케이 해서 나가고요. 오파시티 적용하는 거는 레이어 패널에서 하시는 게 알맞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 이 부분에서 7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저는 너무 크게 그렸죠. 조금 줄이고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커스텀 쉐이프 도구고 위쪽 오른쪽에서 목록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네이처에 보면 여기 똑같이 생긴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거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도 해주고 컨트롤 T 해서 크기랑 위치랑 좀 잘 맞추고요. 처음부터 좀 잘 맞추면 일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했었잖아요. 엔터 할게요. 엔터에도 바운딩 박스 보여요. 그쵸? 그 모양 레이어로 그린 거라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대로 크기도 수정하고 회전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사항을 이 부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저렇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야 되니까 레이어 빈여백을 더블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선택하고 사이즈는 4.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해서 CC FF0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넣어야 되는데요. 이너 섀도우를 선택했더니 안쪽으로 그림자가 아주 잘 졌어요. 근데 그림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그림자가 있고 여기도 그림자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이쪽에는 그림자가 안 보이죠. 해서 앵글을 120도로 하시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자 나타나는 거 잘 보이죠? 이쪽은 안 보이고 대신. 자, 그럼 잘 지정했고 다 했죠. OK 버튼 누릅니다. 이 안에다가 이 모양 안에다가 그림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이 모양보다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해서 12.jpg를 선택해서 맨 위쪽으로 쭉 끌어올릴게요. 그리고 컨트롤 T에서 위치도 좀 더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클리핑 마스크 해놓고 볼게요. 자, 여기 12.jpg 여기 그림이 위쪽에 있어야 되고 모양이 이렇게 잘라주는 모양 있죠? 모양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아래쪽에 픽셀만큼만 위쪽에 있는 그림이 잘려져서 보이는 것이 클리핑 마스크인 거죠. 자, 그림에 대한 크기는 조금 달라져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T 눌러서 그림 크기를 잘 맞추고 엔터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 모양 해볼게요. 꽃잎 모양. 자, 위쪽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죠. 그런 다음에 저렇게 생긴 꽃잎 모양이 바로 눈에 띄네요. 네이처에 보니까 이 부분 더블 클릭. 그리고 그려주고 지시사항대로 해보겠습니다. 흰색 F6개잖아요. 해서 색상 변경하는 거는 모양 레이어로 그린 거니까 레이어 썸레이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 하면 F6개가 이렇게 잘 잡히게 되겠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해 주고요. 2픽셀 색상은 아래쪽에 보면 컬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FF9900 입력하고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엔터 했고요. 지시사항에서 불투명도 60%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네요. 레이어 패널에 오파시티를 더블 클릭해서 6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문자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가운데쯤에 클릭.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요. 레이어 빈 곳을 한번 클릭. 지시사항대로 에이리얼 선택해 줍니다. 레귤러 맞고 크기는 48포인트로 적용하고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해서 F6개니까 왼쪽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F6개가 잘 잡히도록 하고 OK. 크기가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72포인트. 지금 보니까 뒤쪽에 있는 오일이라는 것이 커 보입니다. 드래그해서 크기를 72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빈 여백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선택하고 스트로크는 2픽셀에 컬러는 아래쪽 클릭해서 663310C 입력하시면 되고 OK. 또 OK. 그 다음 글자가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현재 타입 도구인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T라고 크리에이트 웹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 스타일 부분에서 플래그 선택해 보겠습니다. 플래그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밴딩을 약간 낮춰 볼게요. 네, 뭐 한 42 정도 잡았는데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도 알맞게 아래쪽으로 조금 저는 내려야 하고 약간 회전된 것 같습니다.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마우스 위치에서 살짝 회전해 보겠습니다. 크기랑 위치 이제 적절하게 잘 맞추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자 해보겠습니다. 작업 공간 클릭하고 내용 입력. 레이어 빈 곳을 한번 클릭. 지시사항대로 타입 뉴 로먼 선택해주고 레귤러 30 PT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색상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해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 더블 클릭 FF3333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F4개 00 입력하고 엔터. 그라디언트 방향 맞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다른 문제 풀면서 이렇게 align with
레이어를 선택을 해제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 다시 선택할게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라디언트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스트로크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3픽셀 아래쪽에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F4개 CC 입력하고 엔터. 글자가 이번에도 휘어 있네요. 그러면 위쪽에 웹 텍스트 부분 클릭하고 스타일을 클릭해서 저렇게 생긴 거는 쉘 어퍼 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방향이 달라서 다시 한 번만 더블 클릭해서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클릭하고 방향이 지금 주황에서부터 이렇게 노랑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쭉 올리면 이 부분은 90도가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작업 공간을 더 클릭하고 그 다음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어 빈 곳을 클릭해서 입력하던 것 마무리했고 궁서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 옵션 바를 클릭. 그 다음에 궁서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클릭. 그 다음 2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20 입력하고 엔터. 색상은 0이 6개네요. 그러면 색상이 검정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 클릭하고 검정은 여기 아래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 부분 이쪽으로 마우스를 끌어내리면 0 6개가 자동으로 잘 잡힙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아우트그로를 선택하시면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봐서 맞으니까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로 배치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PSD 파일로 업데이트 돼서 저장된 거죠. 먼저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일 때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클릭. 저장하는 위치는 GTQ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JPG를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OK 버튼 누르고 PSD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하죠.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그 다음 01를 지우면 60에 40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앞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위는 픽셀이고 레졸루션은 72픽셀/인치라는 거 알고 OK 버튼 누릅니다.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PSD로 저장하는 거니까 그대로 컨트롤 S 하시면 업데이트 돼서 저장이 되겠죠. 수고 많았습니다.